은평구 불광동 독바위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 변경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독바위 역세권 일대에는 1,400여 가구,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전국에 최소 5곳이 있습니다.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가 간다. 소방차 진입이 힘든 학교에 가봤습니다. 양천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통반장 우편함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동네를 돌며 우편함을 살피고 고지서 등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 불광동 227-7 일대가 최고 20층 1,4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는 독바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바위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47,788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20층, 15개 동 1,457가구 규모로 건립됩니다.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확정되며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학교가 전국에 최소 5곳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이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들이 재빨리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도로는 없고 계단만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 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정문과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물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중 고교가 함께 모여있는 이 학교는 차량 진입이 고등학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는 고등학교로 진입해 불을 꺼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왕복 2차로에 구불구불 가파른 언덕길. 대형 소방차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데다 도로 옆에 차량이라도 주차돼 있으면 학교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화재 진압은 난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다 보니 소방호스를 길게 연결해 적지 않은 거리를 달려야 발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소방차를 가까운 곳에 부서하고 소방호스가 한 번에 15m거든요. 그걸 최대한 10번, 15번 이상도 연장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는 2021년 기준 전국에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지난해 개선했고 전남의 한 학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경기 지역 한 학교가 추가돼 현재는 5곳이 진입 불가한 상태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회전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을 할 때 어떤 화단에 약간 걸릴 수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다 그런 학교들은 화단 경계선을 조정을 해가지고 다 개선을 세종은 다 했었고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협소한 진입로가 문제였던 이 학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학교로 다시 분류됐습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협소해 보이는데요. 폭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5m 정도가 나옵니다. 소방차 폭이 2.5m인 것을 감안하면 소방차 통행은 간신히 가능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이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방차 진입 문제가 거론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학교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호스릴 타입의 비상 소화전함이나 안심 소화전 등의 설치가 필요하겠고요. 저학년 학생들 상당히 화재 났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그 소방 훈련 그리고 또 그 소방 안전 설비에 대한 점검 등이 해마다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100여 건. 5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더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평소에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길터주기 등의 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양천소방서 홍보교육팀의 최동규 소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방사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 취약 지역, 그 유형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과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이 2.5m인 중형 펌프차 기준으로 도로 폭이 2m 이하는 진입 불가, 폭이 3m 이상이나 장애물에 의해 진입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진입 곤란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입 불가 지역은 총 구간이 100m 이상이어야 하고요. 진입 곤란 지역은 총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기타 상습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활동의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입니다. 아울러 질문 주신 내용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화재 취약 지역 유형은 전통시장, 주거 영세 밀집 지역, 상가 밀집 지역 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주택 밀집 지역에는 불법 주차된 경우도 꽤 많은데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골목길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도로 현황 조사나 소방 통로 확보 훈련, 불시 출동 훈련 등을 통해서 지리적 특수성이나 최단 출동로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실제 진입 곤란한 지역 출동 시 활용합니다. 화재 초기에는 비상 소화 장치를 활용하거나 다량의 소방 호스를 연장하여 화재를 진압하기도 하고 필요 차량을 순차적으로 진입시킨다든지 우회로를 통해 다중 포유 전술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되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네, 화재 발생이 잦은 봄철입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인데 이런 경우가 없도록 평소 주민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불법 주정차를 삼가주시고 소방차 통행로 및 소방 용소시설 5m 이내 주차를 피해 주시면은 좁은 길 소방차 진입에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주변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두시고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 두시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초기 진화가 가능하고 큰 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119 신고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소방서 홍보교육팀 최동규 소방사였습니다. 양천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달 우편함을 점검합니다. 관내 통반장이 매달 25일마다 세대 우편함에 공과금과 체납 고지서가 쌓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건데요.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는 신고 접수 즉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3차례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은평구가 새싹점포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 새싹점포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은평구가 마련한 창업 공간인데요. 은평구가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와 행사 참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싹점포는 은평구 롯데몰에 2곳 등 모두 3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은평구에 사는 청년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수색 6, 7, 13구역 아파트로 올해 재개발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곳들인데요. 은평구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전입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은평구는 그동안 정비 사업을 마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같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훌쩍 여행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서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화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의미입니다. 김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소득 창출과 여가 생활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만큼 귀촌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진 푸소는 뭐 이제 처음에 취지는 이 기촌 같은 거를 취지에 두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촌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막 추천해 드리죠.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를 체험하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푸케이션에 참여하는 여행객들은 농가에서 머무는 동안 일반 가정식을 아침과 저녁마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푸케이션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조성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숙박뿐 아니라 공용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재단을 통해 최대 일주일 동안 장비 대여도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박람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창원이나 앞으로 서울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또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직접 받아서 먼저 선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 혜택 등 많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강진형 워케이션.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푸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트랙과 음반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11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2곳을 8,254억 원에 매각한다는 용지 공급 공고를 냈는데요. 서울시는 해당 용지에 오는 2030년까지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복합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랜드마크 빌딩은 최고 높이 540m 이하의 초고층 건물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인 건축물을 뜻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